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회계학을 공부할 이윤호 교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2022년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시험이에요.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세법이 처음으로 필수 과목이 되는 그런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경험치가 없어요. 수험생들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필수 과목일 때의 회계학 세법이 얼마나 무서운 과목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강의한 지는 25년 됐는데요. 제가 공무원을 전담하게 된 게 21년째예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회계학 세법이 필수였죠. 그 당시에 처음부터 노량진에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진짜 좋은 강의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볼 예정이고요. 내년 4월 시험에서 또는 그 이후의 지방직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사와 학생 간의 신뢰예요.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앞서 배출한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 세무 공무원들이 각 세무서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그리고 시청이나 또는 군청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저 세무서를 가게 되고 또 동시에 시청이나 이런 곳을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인사를 하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은 도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린 그 성의가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과응보고 모든 것이 사람 간의 관계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회계는 간단하게 말해서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도 하셔야 되고요. 정부회계도 하셔야 되고 원가 관리회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3과목을 한 과목으로 하는 거고요. 20문제를 20분에 푼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다른 과목의 시간을 줄여서 회계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양이 많아요. 공부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실제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 5과목을 100분 안에 푸셔야 되거든요. 마킹 시간까지 따지면 솔직히 90분밖에 없어요. 90분에 100문제인데 그럼 한 문제에 1분씩 풀으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회계는 20문제를 20분에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이 25분 걸려요.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10분을 세이브해야 되면, 그럼 영어에서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국어에서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세법에서 세이브할 수 있나요?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합격이 어려운 거예요, 세무직이. 그래서 보통 과거에 행정직 커트라인이, 행정의 커트라인이 90점대였어요. 90점대. 근데 세무의 커트라인은 선발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던 경우가 85점이에요. 최고 낮았던 데는 70점입니다. 그럼 합격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커트라인만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바로 회계학이에요. 물론 다른 과목도 있겠죠. 영어도 중요하죠. 그럼 이 보통 커트라인이 10점 차이 납니다. 우리가 80점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낮을 거예요. 분명히. 낮을 거예요. 근데 80점을 맞으시면 국세청 가실 수 있어요. 장담은 아니지만, 물론 예측상 제가 볼 때는 80점보다 낮을 겁니다. 분명히 낮을 텐데 얼마까지 낮을지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을 잡으시면 되죠? 80점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20년 동안 세무 공무원을 가르쳤어요. 네. 지금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뭐 아십니까? 필수 과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저는 필수 과목일 때부터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선택 과목 10년을 버텼어요. 왜? 이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를 몰라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잠시 판단을 착각했어요. 왜? 과거의 명성?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윤호 회계학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처음 강의 데뷔하는 심정으로 지금 등줄기에서 땀이 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공부 양을 줄이고 시간 압박을, 네. 그럼 공부 양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줄여요? 못 줄입니다. 그럼 회계에서 최소한 80점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에서 점수 80점, 평균 80점보단, 네. 근데 올해에 제가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회계를 75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걸렸냐 그러니까 세 문제가 네 문제를 못 풀었대요. 시간 압박 때문에. 시간 압박 때문에 못 풀었는데 75점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러분도 목표를 최소한 저는 90점을 목표로 해야 80점이 나오거든요. 네. 이 시간 압박 줄여야 되고. 그럼 시간 압박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풀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습입니다. 부단한 연습이죠. 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풀이 방법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은 푸는 방식. 자, 방식도 중요해요. 푸는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풀이 방법에서 방식도 중요하지만 문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어디가 처음부터 문제를 읽는 방식과 기법이죠. 요 두 가지가 특화된 강의를 할 거고요. 연습은 제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연습은.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또 기출문제 집이 있어요. 기출문제 이 이론 강의가 끝나면 네, 심화 이론 강의에서 네, 기출문제 강의도
하고 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기본 이론, 그 다음 단계가 심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심화 이론은 반드시 그냥 심화 이론이 아니라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기출이에요. 한 달 과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집중 문제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모의고사식이에요. 그 다음 모의고사식. 그리고 시험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2개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제가 교재를 썼거든요. 이것도 2개월이 필요해요. 그럼 2개월, 그리고 1개월이죠.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기출. 어떻게 이걸 집어넣을까? 동영상을 제공할까? 그런 고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본 이론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러분 시험장까지 7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예상하는 평범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80점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디서 10점을, 거기에 여러분의 땀과 저의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나는 2022년도 4월에 시험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맞는다. 분명히 목표 정하시고 과목별로 전략을 세우는데 회계가 평균보다 낮게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8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느냐.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필수 과정만 제가 보여드리면 필수입니다. 기본 이론 필수, 집중 문제풀이 필수예요. 나머지는 어쩔 수 시간이 없으면 최단기간 완성은 4, 5개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선 점수가 반타작 조금 더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도 시험에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상은 전혀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 20년의 경험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만하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시간 압박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요점만 정리할게요. 기회다. 믿어라 이윤호를. 그리고 최소한 8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라. 그러면 2022년 4월엔 여러분은 합격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제가 드리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수험 제가 공부 시간에 설명 안 드리지만 책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 대책은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단원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초라고 나옵니다. 14페이지에. 그런데 회계는 뭐냐? 북이래요, 북이. 북이란 말이 나왔어요, 북이. 북이는 이런 말이거든요. 장부에 기입한다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장부 기입의 줄임말인데 이 북이는 단식 북이와 복식 북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 타이틀이
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단식북이에요. 요건 복식북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별게 없고 원리가 없다며요?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여기 표준화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계정. 그리고 기록 대상 현금주의 엄청 중요한 거고요. 발생주의요. 자, 불완전하대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대요. 자기 검증 기능인데 불완전한 자기 검증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단식북이, 복식북이가 뭐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 계정이란 말이 있죠? 또 발생주의란 말이 있네요. 또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네요. 그럼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아볼게요. 단식북이는 불완전한 기록이에요. 네, 그에 비해서 복식북이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좋은 거죠? 복식북이가 좋죠. 네, 좋은 건 복잡해요. 단식북이는 무슨 주의죠? 현금주의예요. 복식북이는 무슨 주의죠? 네,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복식북이 하면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이제 단식북이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워버리세요. 복식북이는 계정, 그 다음에 무슨 주의? 발생주의, 요 두 언어예요. 그리고 이 계정이, 네, 그냥 계정이 아니라 대차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할 건 이거예요. 복식북이는 뭐다? 계정을 이용하고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차 평균을 이용한다. 발생주의의 내용을 적는다. 쉽게 얘기해서 발생주의를 계정에 적는데 대차 평균으로 적는다. 자, 이게 무슨 북이다? 복식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식북이, 복식북이 얘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건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즉, 복식북이는 뭐를 이용한다? 계정을 이용한다. 근데 어떻게 적는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렇다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을 설명했냐면 계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계정에,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가면 복식북이 하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는 게 무슨 주의? 발생주의죠. 발생주의의 내용을, 발생주의로 된 어떤 것을 계정에 적어요. 계정에. 근데 계정에 적는 법칙이 무슨 기록? 대차가 평균하도록 적어요. 그래서 이 대차 평균하도록 적기 때문에 되는데, 그럼 계정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계정. 계정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0원에서 자, 300원을 빼고 200원을 빼고 250원을 더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오죠. 얼마예요? 답은 750이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셈법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풉니다. 근데 계정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을 딱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요. 나눠서 1,000원이 적는 곳에다가 1,000원이 있었죠? 빼기는 반대쪽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에 플러스를 적으면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1,000원, 300 빼죠? 200도 빼는 거니까 이쪽에 적죠? 250은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정에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적혀 있는 금액의 차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정 잔액이라고 하는데, 계정 잔액이 답이죠. 얼마가 되나요? 75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셈법이 일반 사람들이 푸는 셈법이고요. 복식부기의 셈법은 지금 바로 이렇게 푸는 게 복식부기의 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정은요, 뭐예요?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계정은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에서 계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정은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정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계정의 오리엔테이션 한 거고요. 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정은 뭐라고요?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T자 계정이라고 해요. T 계정. 그럼 여기 요 하나 배워봅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차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대변이라고 불러요.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 자,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아, 계정의 왼쪽을 뭐라고 하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였죠? 대차 평균이었죠. 그죠? 그럼 대차 평균이 도대체 뭔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아주 쉬운데, 자, 대차 평균은 그 다음 내용이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요. 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나왔어요. 그럼 대차 평균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여러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복식부기의 가장 중요한 이 얘기가 되겠죠.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런데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차변에 적으면 반드시 대변에 같은 금액을 적는다. 대차 평균. 차변에 적는 금액과 대변에 적는 금액이 항상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개를 기록해도요, 그 1000개 하나하나 모두가 차변에 10을 적었으면 어떤 대변에 또 10을 적고, 차변에 200을 적었으면 대변에 또 200을 적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을 적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말씀드린 우리 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기능? 자기 검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차변에 적는 금액과 대변에 적는 금액이 항상 같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설계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식부기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그냥 알아두시면 책에 나와 있는데 루카 파치올리라는 이태리의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예요. 회계는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자, 대차평균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회계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회계는요,
이 회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와 더불어서 보고 전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식부기와 회계가 다른 점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보고라는 거죠. 보고. 자, 복식부기, 부기,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근데 장부에 적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회계가 아니고 복식부기인데요. 그 복식부기의 내용을 외부에게, 남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15페이지에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여러 가지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일종의 식별 측정. 자, 일단 식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록 대상을 감지하는 거예요. 네? 자, 기록 대상. 우리가 이 기록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거래라고 해요. 거래의 식별이죠. 그 다음 단계는 기록이에요. 기록하는데 이 기록이 다름이 아니라 복식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차평균, 계정을 이용해서 대차평균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죠. 자, 공부가 어차피 좀 진행됐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거래의 식별. 이 거래의 식별에서는 발생주의로 해요. 발생주의에 입각한 거래의 식별. 그걸 갖다가 계정에 적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까 뭐 배웠죠? 대차, 평균 배웠죠? 근데 이게 복식부기예요, 지금. 자, 거래의 식별과 측정, 그 뜻입니다. 발생주의 거래를 식별해서 계정에 적었죠. 요게 복식부기인데 여기에 플러스 체계적인 보고 전달. 이렇게 되면 회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와 회계는 같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부기는 식별과 적는 거라면 회계에는 거기에 체계적인 보고 전달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